그때 저 그때 뭐 약을 복용하고 있고 술이 취해서 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심하지 이거 어떻게? 엉벌. 법원을 무슨 바보를 알아? 안녕하세요,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핫한 기사 보시고 또 준비하신 게 있어요. 저희가 뭐 항상 이쪽에 좀 전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통 그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소 사건이 있죠? 아까 워낙 또 처벌이 세고 또 한때는 거의 다 유죄만 받았기 때문에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범죄,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그 혐의를 받게 되면요, 그 벗는 과정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막 변호사 쓰느라고 돈도 많이 들 뿐만 그렇죠. 아니라 근데 막상 또 혐의가 없거나 무혐의 받거나 아니면은 뭐 재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혐의를 벗었다. 이제 내가 바로 이제 복수할 시간이 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소했던 사람, 너 이제 무고죄로 내가 고소할 거야. 해가지고 고소했어. 거의 처벌 받는 게 거의 없죠. 받아봤자 손방망이. 제가 실제로 이거 고소를 했던 사건 중에 이런 거 경험해 보니까 제가 당사자는 아니었는데 막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막.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성범죄로 고소한 고소인에 대해서 무고죄 유죄 판결이 된 사건이 두 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뭐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한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려다가 고소당한 걸그룹 출신 BJ 사건이 있어요. 실형성 받았죠? 그러니까 전 이거 보고 웬일이지? 법원이? 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에 제가 보면 무고로 해가지고 실형받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무고가 한 번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번 이러거나 그쵸. 아니면 확실한 뭐 꽃뱀이인 게 드러나거나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그냥 한 차례의 경우에 실형 그것도 1년 6개월 이거 뭔가 그러면 명백한 뭐 증거가 있었나 보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소했던 사건에서 그 피고인이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CCTV. 오, CCTV. 소속사 대표니까 아마 거기에 다 여기 CCTV가 설치돼 있었나 봐요. 뭐였냐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나왔는데 나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 자자드긋하게 걸어 나와. 가지고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립글로스를 발라요. 그 다음에 딱 약간 비스하게 누워가지고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 며칠 이후에 소속사 대표한테 약간 좀 후원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소속사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 그랬더니 막 좋아서 막 팔짝팔짝 뛰고 있는 게 또 CCTV 잡혔어. 그게 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아마 또 문자 메시지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이거 합의금으로 3억 원 요구할 거야. 그 피고인이 친구한테. 그게 또 압수됐구나. 이런 것들도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뭐 혐의가 없다고 봐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럼 이 정도 되면 법정에 가서는 자백해야지.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저 그때 뭐 약을 복용하고 있고 술이 취해서 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한 거예요. 그러면 더 재판부에서 또 소위 빡 돌았겠네. 심하지 이거 어떻게? 엉벌. 법원을 무슨 바보를 알아? 엉벌. 그래서 실형 1년 6개월 했던 거죠. 1년 6자 사실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게 만약에 성폭행 기소돼서 재판받으면 요즘 되게 높아졌죠. 최소한 2년 6월, 막 3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난 항상 그래요. 원래 무고는 저도 옛날에 검찰에 있을 때 구형을 어떻게 했냐면 원래 고소한 범죄로 인해서 처벌이 예상되는 형 거기에 맞게 무고죄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것도 좀 사실 그러니까 실형한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좀 처벌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례는 또 어떤 사례예요? 이것도 좀 이제 제가 좀 이제 성이 안 차는 판결인데 억대 부채를 갚지 않기 위해서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던. 그나마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어요. 어휴. 근데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했어요. 왜 감형해 준 거예요? 그게 이유가 참 웃긴데 결국 나중에 기소는 그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됐거든요. 기소가 되거나 구속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 단계에서는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합의도 안 돼 있고. 합의 당연히 안 돼 있지.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 무고죄는 이게 공무기관,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어떤 뭐 비용이라든가 시간, 뭐 인력 이런 것들 낭비했다고 해가지고 국가대 법이 관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사실상의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무고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피해자 공사실이 안 돼 있으니까 가서 뭐 사과하거나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안 해.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어차피 있긴 피해자도 했죠. 아니니까. 피해자가 아니니까 뭐 굳이 내가 돈 들여서 합의를 뭐하러 해. 맞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이거 양형에서 이거 충분히 반영을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범죄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안들 보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된 사건이죠. 합의 안 하면 거의 합의 안 하면 근데 뭐 거의 실형이에요. 근데 뭐 근데 성범죄 요새 다 집행유예하네. 근데 그거는 합의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야. 그 피해자라고 하시기 저 피무고자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실형을 해야 된다. 맞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된 내용에 맞게 그 정도 수준에 맞서
나서 형도 결정돼야 된다 저도 생각해요. 예. 합의했으면 합의한 만큼, 그쵸. 합의 안 하면 또 합의 안 한 안 한 만큼 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좀 많아서 무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도 나고 그쵸. 열려받고 하는 거죠. 그 인생이 진짜 망가질 뻔했던.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수사나 그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 육체적, 그다음에 경제적 타격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무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했던 사람은 그냥 나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성범죄 사건을 대리를 하나 했었는데 피고소인을 예예. 실제 무혐의가 났어요. 예. 여러 비용도 이제 좀 깼었죠. 그쵸. 깼었는데 결국에는 뭐 고소인 무고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인 가능성이란 말 그 표현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나는 도대체. 그래서 뭘 오인이냐 내가 뭐 명확하게 여기 사실관계 정리해둔 거 보면 오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나마 그래도 집행유예 판결 받으면 그나마 양반인 거잖아요. 아예 그냥 무고로 기소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뭐였냐면 고소인하고 피고인하고 둘 다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MT를 갔어요. 근데 술을 다 마셨어요. 술 마시는데 뭐 주변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서 이제 술 마시다가 술김에 스킨십을 막 하는데 서로 자연스럽게 갑자기 이 자던 사람이 갑자기 딱 깨가지고 이게 오해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막 성폭행 하는 거로 오인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뜯어 말렸어. 그래서 막 싸우느라고 막 때리기도 했어. 오히려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유부녀야. 그 남편도 이 후배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강간 당할 뻔하다가 상해를 입었어요. 강간 상해로 고소를 했어. 고소를 했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무기정학 받았고 대체 공무를 하고 있다가 그것도 취소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건 뭐냐면 어머니가 이걸로 인해서 무기정학 받으니까 그 충격으로 자살하셨어요. 환장하겠네 진짜. 근데 1심은 재판을 진행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서 2년 유죄 법정 구속됐겠네요. 법정 구속됐어. 6개월 살았는데 항소심인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무죄를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대법원까지 내 상고해가지고 내 뭐 거기서 상고 예약돼가지고 끝났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아예 아무리 그게 자기가 유부녀가지고 그게 들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좀 피하고 싶다고 해서 엄한 사람을 지금 강간범으로 몰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이 사람은 아주 잘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아주 잘 아무 일 없던 듯이 더 열받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가지고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고소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했잖아. 오인했을 수도 있다? 아니 당사자인데 무슨 오인이야? 왜냐면 약간 술을 마셔가지고 그 내가 나를 이렇게 뭐 키스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자기를 뭐 강간하는 것으로 오인해서 수도 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사실 판결 보면 그게 절대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오히려 판결문에 뭐라고 됐냐면 무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결문 사실에 설치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무혐의 나가지고 항고하고 다 했지. 항고도 다 기각됐지. 재정시점은? 그것도 기각됐고. 재정시도 왜냐면 조사된 게 뭐가 없는데 없으니까. 재정시점은 경찰에서 조사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난 그래서 검찰도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고로 해가 기소하는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들이 밝혀서 무혐의가 나는 사건. 그렇죠. 그런 사건. 그러니까 자기가 어차피 밝혀놨으니까 그래 너 인지해가지고 무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기소했어 성범죄 사건을 근데 무죄가 났어. 다시 이 피고인이 고소를 했는데 하면 안 받아줘. 잘 안 받아줘. 왜냐? 사실은. 자기가 기소한 사건 이걸 무고로 해버리면 너 잘못한 거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네? 되죠. 그거 있잖아요. 검찰은 무오류의 신화. 검찰은 오류가 없는 단다. 아 그런가요? 왜 이래? 모르는 것처럼. 저는 오류 곧잘 본 적이 그래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류 없다 뭐라고 그냥 항상 욕하잖아.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검찰 시보할 때 보장 검사님이 딱 엉망 얼굴이 막 우락부락해서 좋아. 이 법 판사의 직불도 모르는 게 무죄를 해? 막 이러면서 엄청 욕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거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상하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에서 그럴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검찰도 인간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실수 많이 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죄가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전제하에 무고로 사실은 다시 처벌하기 쉽지는 않을 수도 그거 다시 있어요. 인정을 해요. 않을 수는 있어요. 않을 수는 있지만 어떤 법원의 검찰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다른 증거들이 법원 단계에서 이제 재판 단계에서 좀 제출이 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목격자가 나타나서 나타난 거, 예. 새로운 증거들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충분히 저는 새로운 판단을 해도 그거 자기한테 잘못한 거 아니야? 자기가 잘못 판단한 그게 아니잖아요. 걸 인정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 오히려 인정해야 대인배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소가 돼야 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봐서 유무죄가 나든가 뭐 할 텐데 기소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조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무고에 대한 수사 권한이 거의 검찰에게 없어요. 또 이게 또 책임 전가야? 책임 전가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무고를 문제 삼고 싶으시다고 하면
과거에는 검찰에서 직접 무고로 인지해가지고 처벌도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최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할 수사를 수밖에 시작할 수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고라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이런 경찰에 고소를 해서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도 그게 있어요. 있다는 말씀도 한번 예. 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전향적으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확보가 되지 않았던 증거 제출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또 뭐 본인이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 드러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사실관계 바뀌면 사실은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치. 더욱 예. 중요한 거는 예. 스스로 오류를 범했다면 스스로 그렇지. 인정하고 바로 잡을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훌륭한 국가기관이고 그렇죠.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검사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신 변호사님 오늘 다 예, 네. 준비하신 거 맞추셨죠? 다 했습니다. 예. 적절하게.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댓글을 달아주시고. 댓글 첫 번째 달아주시고 댓글. 예.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 전화를 주시고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02-1607-6200.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다음에 뭐 좀 내용이 좀 많고 그러면 야, 이거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new당부@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